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일요일날 1시간 볼일을 보기 위해서 무려 11시간을 걸었습니다. 주말이 되면요, 저는 일이 있으면 시내를 나가든 어디를 가든지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좀 멀리 갔다가 일 1시간 보고 집에 오니까 밤 12시가 다 됐더라고요. 느린 삶을 주말에는 애써나마 실현해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날보다는 살날이 더 적은 저희 같은 나이대가 되면은 느리게 사는 삶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말, 한국 시리즈였나요? 야구 경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깜짝 등장해서 시구를 했다고 합니다. 시구는 던지는 게 아니죠. 시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19의 대통령이 야구 경기에 나와서 시구를 한다면은 환호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가을의 잔치에 대통령이 나와서 시구를 한다면은 환호가 나와야 마땅한데 어제 경기에서는 야유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야유가 나왔을까요? 저는 공정한 스포츠, 야구도 그렇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스포츠는 다 공정함을 생명으로 합니다. 그런 공정의 한 스포츠에 불공정의 대명사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야유가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 뿐만이 아니라 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경찰, 안전행정부, 통계청, 그야말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관건을 동원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총리를 시켜가지고 특별 담화하게 만들고 뻔뻔스럽게 나와서 시구하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열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근혜 시구의 야유가 나온 그 숨은 뜻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게 될 날이 올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10월 28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관건 선거의 망령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야당이 아닙니다. 뻔뻔스러운 대통령과 뻔뻔스러운 여당이 있죠. 세상에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의 관건 부정선거가 발각이 나면은 최소한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유체이탈 뻔뻔스러움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에 이르기까지 끝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보궐선거에는 그야말로 불법 자금을 받고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린 서청원을 꽂아놓는 그 뻔뻔함들이 바로 관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계속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촛불 집회 열기는 전혀 식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반성할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을 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이희정 사회부장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짚고 있습니다. 관건 선거의 망령 언제까지 끌고 갈 텐가? 끌고 가고 있는 주체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에요.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처럼 총선과 대선이 겹쳤던 1992년에는 선거 부정을 폭로하는 양심 선언이 줄을 이었다. 총선을 이틀 앞두고 군 부재자 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가 파면되고 사건이 흐지부지 됐을 무렵 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3.24 총선은 유례없는 관권 타락 선거였다고 고발했다. 총선 당시 충남지사와 민자당 후보에게서 받은 돈 등 8,500만 원을 뿌렸고 직을 걸고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읍면은 물론 리 단위까지 조직적인 표 관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한 전 군수가 부정선거의 주범으로 몰려 법정에 섰고 관권 선거의 추악한 실태는 불문에 붙여졌다. 1992년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닌 김영삼 대통령 되던 시절입니다. 그때도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였죠.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그리고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폭로 저도 기억에 선합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권에 이어서 김영삼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노태우 정권에서 김영삼이 당선되는 과정과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가 당선되는 과정 너무나 비슷합니다. 김영삼은 자기가 마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는 용감한 사람인 것처럼 민자당에 합류해서 사실은 부패한 그리고 독재 정권에 부역했으면서도 마치 그 부역한 독재 정권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 배경에서는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던 겁니다. 박근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그야말로 이명박근혜라는 말 이명박근혜는 그 단어에 걸맞게 한 몸이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인 양 여권 내의 야당인 양 가장하고 그리고 그 바닥에서는 과거 관건 선거에 못지않은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비슷하죠. 우리 사회 1992년의 그 어처구니 없는 시절로부터 그리 멀리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 양심선언 20년을 맞아서 그 한준수 전 연기군수 대전자택을 한국일보에서 아마 찾은 모양입니다. 그때 이러한 질문부터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처럼 공무원과 행정조직을 다 동원하고 그런 식은 아니지만 선거 부정이 아주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겠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권력에 아침하는 공직자들도 여전히 있고 라고 한준수 전 군수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이렇게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를 설마 1992년도 아닌
무려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마 한준수 전 연기군수조차 몰랐을 겁니다. 네. 기후위기를 바랐던 그의 염려는 고스란히 현실이 됐다. 지난해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이 터진 뒤 벌어진 양상도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되레 정치 공작으로 몰고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이 짬짬이로 경찰 수사의 축소 은폐에 나서는 등 구태가 되풀이됐다. 뒤늦게 수사에 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까지 밝혀낸 검찰이 고약한 역풍에 시달리고 있는 최근의 사태에다 추가로 드러난 군사이버 사령부의 선거 개입까지 더하면 관권 선거의 망령이 20년 전 그때처럼 온 나라를 헤집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터넷이라든지 사이버가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뿌리고 표를 사고 하는 60년씩의 관권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것뿐입니다. 지금은 선거법도 많이 엄격해졌고요. 그런 식으로 관권 부정선거를 하면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인터넷이 아무래도 박근혜한테 불리하니까 이쪽을 집중 공략하자. 심지어 국정원에서는 그런 식의 더러운 트위터를 날림으로써 트위터를 그야말로 오염시켜서 트위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자는 그런 의도까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화딱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시계를 20세기로 되돌려놓은 이 사건을 대하는 청와대와 여권의 삐뚤어진 인식은 딱하기 그지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다 급기야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고 따지는 옹졸한 대통령. 그까짓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느냐고 애써 폄하하다 대규모 트위터 여론조작이 밝혀지자 대선 불복을 하겠는 거냐고 딴지거는 새누리당 고위 인사들. 검찰 수사 결과를 트집 잡으며 은근히 여권 역성 들기에 나선 일부 언론들까지. 네. 정말 옹졸한 대통령이죠.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그렇게 애써 외면하다가 야당 대표가 계속 닥달을 하니까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고 생각합니다. 댓글뿐이겠습니까?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 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 못한 야당 대표가 그야말로 야속하고 한심해 보일 뿐입니다. 더 웃기는 게 바로 새누리당이죠. 그까지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이 미쳤다는 거냐 뭐야 이렇게 따지다가 수천 개 수만 개 심지어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2천만 개가 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밝혀지자 대선 불복이야? 말꼬리 잡는 거야? 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러더니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새누리당, 그런 새누리당이 낸 후보를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다면 참 진짜 배알도 없는 국민이 아니냐 이런 생각마저 들기까지 합니다. 그저 이 사건을 조용히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구구절절 시시비비 따질 것 없이 이렇게 물어보자.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군사이버 사령부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굳이 답을 들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야말로 기자클럽에 가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다.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탄핵까지 했던 한나라당, 새누리당 아닙니까? 당신은 한나라당이었죠. 만약에 노무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국정원을 비롯해서 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통계청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관권 부정선거를 했다면 새누리당은 아마 미쳐서 날뛰었을 겁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탄핵까지 했던 그런 새누리당이 정말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쪽팔린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알라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어야지.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요원들의 댓글이나 군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트위터 재전송이 대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나아가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됐는가는 차후 심도 깊은 연구의 영역으로 넘길 문제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정정으로 끌고 가려는 새누리당 인사들이 망언은 끝이 없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와 불신의 독버섯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사이비 목사 같은 이야기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 그 뿌리가 어딥니까?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바로 박근혜 아닙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남 탓 돌리는 황우여가 새누리당의 대표라는 그 자체가 새누리당의 수치일 뿐입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 아주 지저분한 자기 방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요. 아주 지저분한 자기 방어 맞다 칩시다. 하지만 더 지저분한 일을, 더 지저분하고 더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 게 바로 새누리당 아닙니까? 최경환 원내대표는 악마가 내미는 손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마? 악마는요, 바로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를 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이들이 쏟아놓는 막말 프레이드, 이희정 한국일보 사회부장이 지적했던 바로 자기 자신들에게 향해야 될 말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그렇듯이 해법 또한 명확하다.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와 연루자를 그 책임의 무게에 따라 엄히 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혁에 나서야 한다. 네, 물론 맞는 얘기죠. 사람들의 결론은 한결같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을 밝혀서 처벌하고 조직을 개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는 것인데요. 제대로 마무리를 짓자면은 결국은 부정당선된 박근혜 대통령도 자진 사퇴를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이 밝혀지고 부정으로 불법으로 당선된 게 밝혀진데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은 수험장에서 부정선거를 하다가 걸린 학생에게 부정행위의 도구를 건넨 사람은 처벌하고 부정행위를 한 학생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런 모순된 결론이 도출됩니다. 만약에 지난해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한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밝히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연루 사실이 밝혀진다면 마땅히 하야해야 합니다. 제정신 박힌 이들이라면 한결같이 바라는 이런 해법들을 애써 외면한 채 값싼 교변과 인경변으로 일관을 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야당이나 그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 내내 대선 불복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처럼 말입니다. 한국일보 이희정 사회부장의 일갈, 바로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노래 듣고 계속하죠. 가비 앤 제이의 그만하자 라는 노래 듣고 오는 동안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그리고 또 조합원들의 많은 정자, 제3제4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TV 준비를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 내년 초에 좋은 소식 들릴 겁니다. 허접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합원 가입이 따른다면 더 빨리 새로운 언론, 공정한 TV 뉴스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잉글리시 공부해 집에서 하루에 2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마주보고 잉글리시 공부해 INGLISH 잉글리시 대한민국 화상영어 잉글리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이제 4천만 국민 모두의 영어 말하기 고민을 해결합니다.
문의 전화 1688-0546, 1688-0546. 국제 품질 인증 ISO 9001을 획득한 화상영어 잉글리시가 국민TV 청취자분들께는 10% 특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네. 국민TV 금천지역준비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천안함 프로젝트 무료 상영에 초대한다고 하는데요. 국민TV 금천지역준비위원회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무료로 상영하고자 하니 조합원들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이 10월 29일 내일이네요. 저녁 7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무료 상영입니다. 무료. 한 명 가입하셨네요. 예. 주소 아직 기재 안 하셨는데요. 닉네임 지도자 동지입니다. 설마 북한에서 죽은 독재자 지도자 동지가 가입한 건 아니겠죠? 닉네임일 뿐입니다. 네. 광고 안 하겠습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공모전 홍보 광고입니다. 철도, 물, 가스, 전기, 의료, 공항 등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주는 공공부문 민영화에 반대하는 UCC나 웹툰 한 큼 만평 공모전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마치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는데요. 수박에서 졸업생다고 호박되는 거 아닙니다. 민영화 반대 국민공모전 기술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뛰어난 작품을 공모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각이 온전하게 담겨진 그러면서도 즐겁고 유쾌한 민영화 반대 희망 메시지면 된다고 합니다. 공모전 문의는요. 공공기관 사업본부 사무국 전화번호 02-3143-7710 또는 담당자 이태영 010-744-4277로 문의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010-7444-4277. 예. 민영화 반대 국민공모전 많은 응모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원장, 검찰총장 내정자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물론 정부의 요직을 인선하면서 기계적으로 지역을 분배한다는 거 말 안 되죠. 그 시절에 특정 지역에 인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처럼 PK 지역 출신들 인사들이 정부의 핵심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정권 다시 없습니다. 심지어 김영삼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전에 후보 시절 광주를 가가지고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다락같이 큰 소리를 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헛소리라는 게 헛소리로 증명된 게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만은 인사마저 정부의 온갖 핵심 인사를 PK가 독식하는 이런 것이 과연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 것인지 그야말로 심지어 서울신문도 사설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 후보로 경남 마산 출신인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후보에는 같은 경남의 사천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내정됐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연이어 PK 출신이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이다. 새 정부 들어 임명된 정부 핵심 인사들이 능력을 떠나 출신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야권의 비판을 받아온 터다. 이런 판국의 두 PK 인사의 지명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편중 인사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네. 감사원장 후보 마산 출신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 같은 경남 사천 출신인 김진태 전 대검차장 내정됐는데요. 다 PK입니다. 특히 감사원장 후보로 내정된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역 법원장을 감사원장
행정부의 요직에 인선을 한다면은 과연 판사들이 야 나도 출세할 수 있는데 눈 밖에 나가지고 출세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겁니다. 물론 판사 출신 당연히 임명할 수 있죠. 그러나 현직에 있는 사람을 불러 쓰는 거 정말 저희가 의심스러운 그런 행태입니다. 뿐입니까? 인재등용에서 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다락까지 큰 소리 쳤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까? 바로 서울신문 사설에 그 부분이 적나라하게 나와요. 인재 등용에 있어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다.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광주광역시당 전남도당 대선대책위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행하게도 지켜지지 못했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총 18명 가운데 서울, 경기, 영남이 14명이나 차지했고 호남 출신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4대 권력기관 주요 보직자도 영남 출신이 43%로 지역 편중이 심했다. 박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약속은 허언이 되고만 셈이다. 허언, 우리말로 얘기하면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헛소리. 박근혜 대통령의 헛소리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 그야말로 내패대기를 쳤습니다. 헛소리의 백미죠. 그러더니 인사마저 이렇게 헛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호남, 최동욱 검찰총장이 호남 출신이었어요. 물론 최동욱 총장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내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그야말로 이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비수를 바로 목에 턱 밑까지 떼니까 이것저것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혼의 자식이라는 희대의 코미디로 내쫓긴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다 쳐내니까 남는 거는 결국은 PK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정부의 핵심 요직은 PK 출신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경남 하동,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남 거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부산에 감사원장 검찰총장까지 더해졌으니 그들만의 인사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경남 마산, 박흥렬 경호실장 부산과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승태 대법원장 부산까지 PK 아닌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 총리나 김 실장은 과연 무슨 역할을 했을까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홍원 총리나 김기춘 실장은 올바른 조언을 통해서 이거 영남 특히 PK 너무 독식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정가에서는 바로 김기춘이가 이런 식의 PK 독식의 주범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의 최종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뭘 아느냐? 결국은 김기춘이 공작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에서는 능력과 전문성이 제일 덕목이다. 하지만 지역안배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국민통합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대의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한강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등 호남 출신들을 영입하고 그 한강옥 씨를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중요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 행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리에서는 특정 지역을 홀대한다면 쏙 보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능력이나 자질이 뒤처질 리 없다. 오히려 소외 지역 출신을 등용한다면 고마운 마음에서라도 나라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지 모른다.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인사라면 그건 비정상 인사다. 핵심 요직은 물론 국장급 이하 자리도 지역을 고려하는 균형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론 기계적인 안배도 필요하다. 대탕평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네. 사방에서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예, 뭐 서울신문 성향 여권에 그렇게 비판적인 신문 아니에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뿐만이 아니라 중도적인 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중도적인 신문은 한국일보지. 서울신문은 친여적인 신문입니다. 이런 데서마저 박근혜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구정궁궐 청와대에 푹 파묻혀서 오로지 바깥과의 통로를 김기춘으로만 단일화해서 그야말로 왜곡된 민심을 듣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박근혜의 본질이 바로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기반이라는 것은요. 이런 식의 비판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씩 둘씩 이뤄가는 겁니다. 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명심하길 바라면서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하죠. 준비된 노래는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세 분이 더 가입해 주셨네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알라르망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서울 중구 복례동 일가의 아네스님, 역시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요.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가래소년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삼도리님은 게시판에서 이번 달 월말 정자를 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미화가 아니라 박정희 미화가 그야말로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특히 출세주의자들 일부는 권력의 해바라기, 짓하기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주말에는 심지어 박정희 추모 예배에서 목사라는 자가 가끔 가다가 독재 이런 거 해야 돼. 가끔 가다가 독재니 어쩌니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정말이야. 독재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셨어. 라는 식으로 설교를 한 목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진 원미동교회 원로 목사라고 그러는데요. 진짜 박정희의 독재를 미화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런 인간이 목사 짓을 하고 있으니까 개신교 신자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서 권력에 편성한 박정희 미화를 경계한다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를 맞아 도를 넘어선 찬양과 미화 발언들이 쏟아졌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도드라지는 박정희 미화 움직임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살아있는 권력에 편승한 독재 미화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해칠 뿐이다. 서강대 총장까지 지낸 손병두 씨의 박정희 추도사는 듣는 이의 귀를 어신케 합니다. 그 손병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 5.16과 유신을 폄훼한 소리에 각하의 심기가 불편하실 걸로 생각한다. 조국 근대의 길로 질주하는 따님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넘었다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손병두의 서민은 청와대에 있는 황간 내시들을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하나같이 시대착오적이고 권력에 아부하는 듯한 발언들입니다. 손 씨 발언은 한마디로 독재 시대로의 회귀를 부추기는 것이다. 헌정을 유린한 5.16 쿠데타와 유신 체제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낫다는 것이다. 총칼로 반체제 세력을 때려잡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자는 식이다. 나치를 찬양하는 독일의 극우 파시즘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간첩이 날뛴다는 표현도 억지 춘향식 해석이다.
지금처럼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세력이 남한 내에서 고립된 적이 없다. 먹고 살기 바빠 서민이 독재를 그리워한다는 식의 발언은 서민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적 소양을 폄훼하는 것이다. 손맹도 같은 인간의 눈에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발톱에 낀 때마도 못한 존재일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얘기하는 대로 다 쏘가 넘어가서 다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낫다고 부르짖는다는 식의 망발을 늘어놓았을 겁니다. 손병도 찜짝 먹는 인간들 많아요. 경북 구미에서 열린 추도 행사에서 정치인들은 9.19의 결단,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 대통령 각하래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미화를 넘어서서 권력에 아부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에서는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라는 쌍뚱맞은 행사까지 열었습니다. 34년이 지난 지금에야 첫 추모 예배를 했다니 무슨 곡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움직임은 상당 부분 권력에 편성해서 뭔가 덕을 보겠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박정희를 추모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공간을 가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 업적을 부인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신 독재까지 미화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화하는 인간들 정말 곤란한 인간들입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유신이 더 좋았다는 식으로 마구 달려들면은 진짜 박정희의 공적이 있다면 그 공적마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박정희 미화 움직임이 증폭되는 저변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통치 스타일이 큰 몫을 하고 있다. 아버지 시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모습이 우리 사회 전체를 과거로 되돌리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부터 아버지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제대로 된 길인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 예. 이어서 경향신문의 사설 국정원 수사를 적당히 덮으려는 의도 아니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설은 국정원 수사 팀장을 전격적으로 공안통으로 교체하면서 결국은 이번 국정원 수사를 물타기 위해서 검찰 스스로 국정원 수사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데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입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의 실무팀장으로 이정회 수원지검 형사 1부장을 임명하고 정진우 수원지검 부부장을 팀원으로 임명했다. 이 팀장은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등을 지낸 소위 공안통 검사이고 정 부부장 또한 공안검사다. 윤석열 전 수사팀장이 대검 중수 1, 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 검사인 것과 대비된다. 특수통은 되고 공안통은 안 된다는 단순 논리는 성립할 수 없지만 이 인사를 계기로 국정원 사건 수사를 축소하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사건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서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총수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공소를 유지하려면 추가 보강 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당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야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트위터글 5만여 건을 유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 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을 통해서 최근에서야 겨우 단서를 잡은 마당입니다. 국정원 내부 곳곳의 의심스러운 범죄 혐의들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확보해야 될 의무가 수사팀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연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특별수사팀 새로 팀장을 맡은 사람이 역사를 거슬리면 결국 박근혜에게 그 화가 갈 겁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